자기관리 끝판왕입니다. 매일 새벽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김유진 변호사님. Too many ups and downs, and it goes around. Just spinning my head till I'm hitting the ground. Can I reply? I thought that I might be strong. Thought that I might. 재석이 형이 오늘 6시 반? 제 6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. 좀 비하면 늦잠 자신 거잖아요. 저 늦죠. 무조건 회사에 늦는 거죠. 늦는- 늦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시간을 좀 보내세요? 이제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. 저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새벽에 이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많고요. 그리고 뭐 요즘 편집도 하고 책도 쓰고. 아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면 뭐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? 너가 지금 오전에 하는 걸 오후에 하면 되지 않아? 굳이 일찍 일어나서 할 필요 있어? 그러고.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? 그럼 이제 오후에는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연락도 자주 오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오후에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 시간이 하면은 방해가 없으니까. 그 친구도 웬만해서 오전에 아침 일찍 몇 시에? 8시. 네. 와 내가 아침 8시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데 아침 8시에 좀 약속을 잡는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. 그렇죠. 그 시간에 만나면 사람도 없고 네. 되게 재미있어요. 아니 혹시 데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? 남자친구도 아침형 인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4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. 자니? 자니? 야, 와우! 새벽 4시 반에 혹시 단 한 번도 최근에 뭐 늦잠 잔 적은 없으세요? 늦잠 잔 적이요? 네. 있죠. 5시? 그러니까. 그럼 주말에는 출근 안 하니까 몇 시까지 주무세요? 6시, 7시까지 잡니다. 아, 많이 주무시는구나. 그때 한참 자는 시간. 네. 하루가 짧다고 느껴지시겠어요? 6시, 7시. 조금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네. 네. 왜 이렇게 내가 급하지 오늘? 막.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. 이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겨울 철새들이 막 아침에 어딜 가는지 무슨 비슷한 시간대에 새들이 어디로 그렇게 야. 때로지어서 날아가요. 또 그런 게 있군요. 네. 아침에 막 새벽에 그 버스 기사님들께서 막 그 운행하시는 버스 거기에 타 계시는 뭐 승객분들 어떤 일을 또 하시기 위해서 어디 출근하시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 활기가 느껴지고 좀 활력이 느껴지고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네, 강하게.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. 6시 30분에 출근 통근 버스를 타시고 네. 7시 20분에 회사를 도착해서 뭘 하십니까? 제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. 아, 동료분들과. 이건 뭐 네. 우리 편으로는 조찬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조찬이죠, 조찬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? 지금 3년째 똑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. 뭘 드시는데? 계란밥이라고 밥에 계란이랑 참기름, 뭐 아, 간장. 네. 그 맛은 있는데 그거 매- 3년째 드신다고요? 거의 지금 3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어떻게 동료들도 똑같이 오늘 몇 명 와? 4개 뭐 5개 시키고. 거의 계란밥 동호회 아니에요? 조셉. 아니 계란밥 동호회라니.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라. 스타일이. 네, 노래도 이게 또-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그것만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? 6시에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집에 도착하시면 뭘 하십니까? 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저희 부모님께서 할 말이 또 엄청 많으세요. 제가 또 외동이거든요. 외동 딸이다 보니까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안 들어주면 되게 서운해하시고 아 당연하죠. 외동이라. 예. 네. 그리고 또 새벽 4시 30분에 눈 뜨시고 아침에 계란밥 먹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좀 하루에 좀 너무 쳇바퀴 같은 생활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좀 드는데. 그렇죠.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좀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게 살길 원하는. 근데 저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? 내가 특별하면은 평범한 하루가 좋고 네. 내가 평범하면 특별한 하루가 좋고 네.
그래서 똑같은 루틴이고 좀 지루해 보일지어도 제가 아침에 맞아요.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어디 여행을 가고 뭐 오늘 어디 가서 뭐 엄청난 걸 했어. 어저께는 어디 파티에 갔는데 막 이랬었어.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. 야 나도 와 너 정말 하루를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.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맞아요. 별거 아닌 하루일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제가 얘기했지만 멋있네요. 진짜. 새벽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좀 잊지 못할 새벽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도전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제가 너무 뵙고 싶은 분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직접 연락을 시도를 해봤어요. 답장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느 너무 제가 뵙고 싶었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답장이 온 거예요. 혹시 내일 6시 반 시간돼? 그래서 당연히 6시 반 오후로 생각을 하고 네, 시간 돼요 했더니 아침 6시 반이야. 어디로 나와? 라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조지아주에 있었거든요. 조지아주에서 엄청난 큰 사건을 맡고 계셨던 변호사님들, 검사님들, 판사님들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갔더니 우리 7시에는 뭐 여성 변호사님들 모임 있고 뭐 다음 주 6시에는 뭐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냐면 끝나고 일을 가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저녁엔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구나라고 책으로만 봤지 제가 그때 직접 보고 그래 이게 진짜구나. 이거다. 응, 이거다. 조셉. 다음 주 6시 반 창의하고 어디서요? 뭐 국밥집에서 시작하자. 국밥이랑 욕 한 바가지 먹고 시작하는데 더. 아니 이게 좀 10대 시절에 이제 이민을 가셨고 네. 당시에는 좀 이렇게 낯선 땅에서 뭐 친구 사귀고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이민 갔을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아시겠지만 가면 이제 언어도 안 되고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키도 크지도 않고 좀 체구도 작고 이제 차별도 많이 당하고 망따도 많이 당하고 했어요. 소외당하셨구나. 네, 이제 한국 도시락을 이제 싸갖고 가면은 이제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 침을 뱉기도 하고 참 정말 또 이제 모래 같은 거 넣어서 비벼서 먹으라고도 하고 굉장히 좀 진짜 힘든 못됐다. 일들이 많아요. 진짜 못됐네. 네, 그죠. 가서 점심 도시락통 열으면 이제 처음에는 당당하게 엄마가 싸준 거니까 이렇게 맛있겠다고 열었는데 이제 좀 그 친구들이 봤을 땐 냄새 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음식도 빨g으면 되게 매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냄새 맡고 맞는 척하다 침도 뱉고 영어를 못하니까 오히려 제가 혼나는 거예요. 너가 어떻게 무슨 말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. 그때 선생님이 막 뭐라 했던 것 같고 화가 나서 저한테 이런 삿대질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겪고 나니까 다시 못 열겠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실 가서 저에겐 좀 아픔이죠. 티 냈어요? 부모한테 표현을 했어요? 엄마는 점심 왜 안 먹었어? 엄마가 싸준 건데 그럼 또 어떻게든 먹거나 아니면 몰래 가서 버리거나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안 먹으면 엄마가 먹을 거니까 그거 막 친구들이 침 뱉어놓은 건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과 그런 편견이 진짜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.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겠다. 언어로 안 되니까 그럼 운동으로 하자. 이제 외국은 이제 운동을 잘하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인기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거에 대한 이 능력을 굉장히 좀 주변 친구들이 많이 인정을 해준다고. 높게 사주죠. 네. 네. 그 당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수영밖에 없었어요. 이제 체구가 작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팔을 한 번 돌리면 저는 2-3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신장 차이가 있으면. 네. 키는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래도 근육이랑 파워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
어떤 종목을? 저는 저병 저병이 그 수영 중에서도 특히 뭐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. 그래서 새벽에 또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새벽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도 생기고 네, 14살부터 16살까지 뉴질랜드 청소년 대표 수영 선수로. 아 정말요? 그럼 뭐? 아 이게 대단하시네. 이게 야 악착같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운동으로 내가 너네를 다 이겨버리겠어. 아니 근데 이제 잠깐 사실 오늘 뭐 이제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좀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홀로 그 좀 먼 타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 어떤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때로는 그거를 깨내기 위해서 혼자 무지하게 노력을 하신 분인 거예요. 아니 근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변호사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? 우선 저는 국가대표나 뭐 잘하면 올림픽도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. 그래서 뉴질랜드 대표로 뛰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네네. 이제 부모님도 그때 당시 이제 운동을 그만하고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. 그래서 이제 공부 쪽으로 바꿨는데 많은 고등학생, 대학생 분들이 그렇듯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어요.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도 전공을 한 2-3번 바꾸면서까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범죄학, 범죄 심리학인데 법조인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고 하게 됐죠.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인생에서 내가 좀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뭡니까? 힘들 때마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좀 어두웠을 때 새벽 기상이 저를 다시 잡아줬었어요. 제 10대 때는 이제 운동으로 좀 제 자신을 찾았고 20대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찾았고 30대가 돼서는 직장 생활에 쩌들어 있기보다는 저만의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찾았고 근데 아마 오늘 방송 보셔 자기님들이 많이들 도전해 보실 것 같긴 해요. 저도 이제 좀 약간의 좀 시간이 허용이 되니까 한번 시도를 살짝 한번 해보면 아마 어떨까?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우리 방송에 나가고 제가 한번 진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SNS에다가 한번 글 한번 남겨봐야겠다.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?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? 가족들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떠나야 돼요. 마지막 한마디 그죠?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? 아니 어디 혹시나 네. 마지막 이제 딱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. 이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한테 묻고 싶습니다. 뭐라고요? 나 잘 살았지? 나 열심히 했지? 아 근데 유진 씨는 진짜 우리 저 변호사님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하는 거죠. 네, 너무 즐겁습니다. 내가 그때 눈이 떠져서 내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행복하다. 네, 맞습니다.